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중 국방장관이 만났죠? 예. 네. 백승주 국방차관이 어제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하고 전략대화를 하면서 네. 중국이 발표한 반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들어간 거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고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중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는 양국의 통로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을 텐데 그것조차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이어도하고 또 제주도 밑에 있는 마라도 또 경남의 홍도를 이 세 개가 포함된 새로운 반공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홍도는 이 호남 쪽에 있는 홍도가 아니고 경남 홍도죠? 경남 홍도입니다. 네. 예. 자, 이어도 마라도 또 홍도 상공 이게 이미 다른 나라 반공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셋 다 1969년부터 일본의 반공구역에 들어가 있었고 이어도는 이번에 중국의 반공구역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주말부터 시작된 이 반공구역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중국 대 미국, 일본의 갈등이라서 우리 정부가 살짝 빠져 있었는데요. 이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일본의 반공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게 드러난 이상 새로운 반공구역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중일 간, 한일 간, 한중 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하고 신경전을 하게 됐더라도 한국이 미국, 일본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일본의 반공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미일 쪽으로 쏠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미국, 일본 네. 한 축, 그리고 중국 한 축 이렇게 두 축이 대립하는 양상이 조금 더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그 미국, 일본의 대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까요? 미국이 지난 화요일에 전략 폭격기 2대를 그 중국의 반공구역을 지나가게 한 게 정말로 강한 대응이었었는데 그저께와 어제는 미국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같이 대규모 합동훈련을 하면서 견제구를 계속 날렸습니다. 중국의 반공구역 밖에서 그것도 바다에서 한 거지만 조지 워싱턴호가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이 훈련 때문에 급히 올라온 걸 보면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중국도 항공모함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얼마 전에 칭다오를 출발해서 남중국해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중국과 대만 사이를 가르는 대만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항공모함이 일본하고 영토 갈등을 하고 있는 센카쿠 주변 해역을 지났더라면 미국과 일본을 또 한 번 자극할 수 있었는데 거기로 안 가고 대만 해협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국이 긴장의 수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겠어요? 예, 중국이 조금 오랫동안 이번 사태를 준비해 온 것 같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언론에서도 길게 볼 때 중국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쉽게 안 물러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중국, 한국을 순서대로 방문하는데요. 바이든은 케리 국무장관하고 같이 함께 과거에 미국 상원에서 최고의 외교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니까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즉석에서 넥타이를 바꿔서 맬 정도로 교감이 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시리아 핵협상
이란 핵협상에서도 부통령실이 움직여서 성과를 낸 것처럼 이번 방문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모종의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힐러리하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자기의 장기인 외교 능력 이것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두산 중국 쪽 지역에서요. 호랑이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중국 쪽의 야생 백두산 호랑이, 중국에서는 동북 호랑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체수가 회복돼서 10마리를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1998년에 미국, 러시아 공동연구팀이 조사했을 때는 6마리에서 9마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11마리에서 13마리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야생 백두산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500마리도 안 돼서 세계 10대 멸종위기 동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보호기금이 작년부터 지린성, 길림성에서 사냥감을 대규로 풀어놨는데요. 그 작년에 방사한 사슴 중에 일부가 실제로 야생 호랑이한테 먹잇감이 되면서 그런 사냥감 방사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고 세계 자연보호기금이 분석했습니다. 네. 그 유럽연합에서는 그 이주 문제로 국가 간 갈등이 있더군요. 유럽연합 회원국인 서유럽의 부자 나라들하고 또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있는데요. 동유럽의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 사람들이 유럽연합 가입 7년 만에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국 내 어디라도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실업수당 같은 복지 혜택을 이주자들한테 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계획을 그저께 발표했고 또 프랑스하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막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주의 자유야말로 유럽연합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서유럽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네. 뭐 동유럽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쁘다 그 정도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동유럽 중에서 폴란드하고 체코 이런 나라들은 공산권 붕괴 후에 자진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온 측면이 있지만 예.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EU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 정책, 즉 유럽의 필요에 의해서 포섭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마니아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가서 하층 노동력을 공급해줬고 루마니아는 서유럽을 대신해서 군사기지 노릇도 해왔는데요. 그런 공헌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을 이류 시민 취급하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보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들을 받지 말라는 우파적인 여론이 요즘에 높다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들의 이민 반대 여론하고 또 유럽연합의 이념, 거주의 자유라는 이념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강화라는 집단적인 목표가 있지만 또 선거 때만큼은 표를 각자 국민들한테서 얻어야 되는 그런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네. 자, 파나마에 억류돼 있던 북한 선원과 배, 이 선원들은 풀려나지 않았어요? 파나마 당국이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혐의로 4개월 동안 억류한 북한 화물선 청천광호를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처음 발표할 때는 선장 등 3명만 빼고 선원 32명까지 같이 풀어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배만 석방하는 쪽으로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청천광호는 지난 7월에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다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약이 아니라 무기류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조사가 길어졌고요. 미신고 물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했다는 혐의가 적용돼서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었습니다. 네. 선원들 석방은 왜 번복됐습니까? 처음에는 32명 선원들은 화물이 뭔지 몰랐으니까 풀어준다라고 설명까지 했었는데 안 풀어준다고 번복할 때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벌금을 다 낼 때까지 잡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 수출 금지에 관한 결의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잡아두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하고 쿠바는 그거는 구식 방어용 무기일 뿐이고 북한에 가져가서 고친 다음에 다시 가져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제재를 할지 그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